푸른 산과 탁 트인 하늘. 산업도시로 알려진 구미에서 만난 첫 풍경입니다. 오래된 소나무 숲. 지친 마음을 위로하듯 소나무들이 춤추듯 구불거리고 오르막길 지나 펼쳐지는 넓디 넓은 풍경.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영남의 젖줄 낙동강. 국내 최초의 도립공원인 금오산 등 천혜의 자연이 있는 곳인데요. 산업도시라는 이미지에 가려진 낙동강 주변의 수려한 산색.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도시. 볼수록 아름다운 구미의 숨겨진 매력 찾아 길을 떠납니다. 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고즈넉이 앉아있는 사찰.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천년 고찰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도리사입니다. 천년의 세월이 품은 품격, 천년의 향기를 머금은 곳. 이 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오래된 느낌이 확연하게 나네요. 네, 드디어 도리사 경내로 들어오셨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천년이 넘은 고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으뜸인 곳이 바로 이 도리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참고로 1600년이 넘었습니다. 이야.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불교의 흥망성쇠와 함께해온 도리사. 많은 이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만큼 신비로움이 가득한 천년 고찰입니다. 언뜻 봐서는 그리 크지도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지만 도리사에 얽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신비로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되는데요. 도리사에 얽힌 일화들을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아도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요. 도리사의 이 영역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도리사는 일단 1600년이 넘은 고찰이고요. 앞에 저기 보시는 극락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종 때 용해 스님에 의해서 중수되어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아도 화산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신라 불교의 첫 도래지인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신라 불교 문화 생각하시면 경주를 떠올리시는데요. 네. 경주가 아닌 우리 구미가 신라 불교가 제일 처음 전해진 법륜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왠지 지금 말씀 중에 도리사와 구미의 연계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기도 네, 한데 맞습니다. 구미 분들에게 그러면 이 도리사란 상당히 좀 오래되면서도 애정이 가는 곳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종교를 떠나서 쉼이 필요할 때 네. 발걸음이 닿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도리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도리사, 다른 절들과의 이름이 좀 독특하게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요. 네. 도리사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건데요. 네, 네. 아도하상께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태조산에 도착했을 때 계절이 겨울이었고요. 오. 그 겨울에 이 산 중턱에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선생님, 한겨울에 꽃이 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런 터가 만나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겨울에 꽃이 핀 이곳을 길지구나 해서 훗날 사찰을 짓고 복숭아 도자, 오야니자를 써서 도리사라고 하는 사찰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한겨울 복숭아꽃, 자두꽃이 피어날 정도로 따사로운 산중턱에 지은 사찰. 신라의 최초로 불교를 전한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이 지은 절집. 현재의 건물은 조선시대의 것이지만 신라 불교의 시작이라는 상징성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도리사를 특별하게 하는 또 하나, 바로 화엄 석탑이라 불리는 구미 도리사 석탑입니다. 벽돌을 쌓아 올린 듯한 독특한 형태로 흔히 보는 탑과 다릅니다. 걸림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끊임없이 비추면서 물처럼 흘러가듯이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의젓하게 빛나고 있는 도리사 석탑. 탑의 형태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왠지 내력이 있어 보여요. 네, 정확한 내력은 여기 있는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내력은 알 수 없지만 건축에도 유행이 있듯이 이 벽돌을 다듬은 돌 다듬은 그 유행을 살펴봤더니 아마 고려 중엽쯤의 작품이 아닌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탑의 기단부터 시작해서 첨부까지 굉장히 이게 요즘 볼 수 없는 형태인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 석탑하고는 모양이 많이 달라서 이형 석탑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 독특한 매력 때문에 보물로 지정이 된 도리사의 귀한 석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딱 서 있기만 했는데도 주변에 소나무 또 저 도토리 나무 지금 또 이렇게 매미 소리 잘 어울리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힐링이 필요할 때 도리사에 오시면 이 탑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흠뻑 담겨져 있고 또 바람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 석탑 앞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려시대 중엽에 세워진 특별한 석탑. 흙으로 벽돌을 구운 것처럼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렸는데요. 도리사를 대표하는 이 석탑은 그 유래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저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는 듯 강한 믿음으로 우직하게 만든 석공의 마음이 깃든 듯 듬직한 모습으로 도리사 앞마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리사에서 지나칠 수 없는 또 하나, 바로 세존 사리탑인데요. 이 사리탑이 발견되면서 쇠전에 가던 도리사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은 세존 사리탑입니다. 어. 네, 도리사가 제2의 도량이 넓어지는데 음. 주인공 역할을 했던 중요한 석탑이다 볼 수 있습니다. 복숭아 형태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두 형태를 닮기도 한 것 같은 이 석탑이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도리사에 있는 탑이고요. 이 탑의 이름은 세존 사리탑, 즉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발견된 주인공입니다. 아, 그렇군요. 위에 보시면 세존 사리탑이라고 적혀도 있고요. 존자는 보이네요. 네.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몸통용을 지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둥글게 조각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바로 불교를 상징하는 꽃인데. 연꽃. 네, 맞습니다. 네. 연꽃이 10장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어. 10장은 완성을 뜻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 네모난돌 보이시죠? 네. 사면 귀퉁이에 동물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네, 저것은 사자를 상징하고요. 사자의 음성을 후, 부처님의 음성을 후. 네. 그래서 사자고. 네, 잠들어 있던 사자가 깨어나서 도리사가 다시 번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여기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삼성각 뒤편 어디쯤에 쓰러져 있던 것을 1970년 후반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비구니 스님 눈에 이 탑이 예사탑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이곳에서 불사를 하는 과정 중에 금동육각 사리함이라고 하는 국보가 탄생하게 됐고요. 그 안에서 부처님 진신사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신사리를 둔 정멸보궁이 있게 되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리탑이 갖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도리사의 속내를 다 보여준 게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사가 그 최초의 사찰이긴 했지만 이 세존 사리탑이 발견되기 전에는 크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사리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제2의 도량이 넓어지고 그 당시 발견된 당시 이 사리를 친견을 할 수 있게끔 전시를 했는데요. 그때 1년 정도 다녀간 사람이 1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저도 좀 자세히 보다 가야 되겠네요. 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담겨 있던 세존사리탑. 방치되어 있던 탑을 경내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독특한 모양의 금동 육각 사리함과 진신사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발견되면서 도리사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도리사에 이목이 쏠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흥망성쇠의 스토리를 가졌기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위로의 장소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년의 향기를 간직한 천년고찰. 이곳에서 잠시 쉬어갑니다.